네, 오늘 좀 발표 주제로 잡은 게 LLM에서 졌지라고 해서 이제 뭐 LLM을 평가자로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 앞에 M이 붙은 거는 뭐 멀티모달리티가 붙은 건데 요즘에는 뭐 LLM이랑 LLM이 크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았고 첫 번째 소개드릴 논문에서는 LLM에서 졌지로 명칭을 해서 앞에 M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보고 제가 뭐 따로 메디컬 도메인에 적용을 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리뷰탈 뭐 리뷰 과정 뭐 리뷰탈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일단 준비한 논문은 LLM에서 졌지 뭐 논문 ICML 그리고 2024 오랄 프레젠테이션에 제 게재된 논문이고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LLM에서 졌지랑 그 휴먼 이벨리에이션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LLM으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평가와 얼라인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논문이고, 그래서 앞서서 일단 LLM에서 졌지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뭐 모델의 아웃풋이 뭐 평가되거나 뭔가 어노테이션 되거나 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LLM이 등장하고 뭐 프론티어 모델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LLM 자체를 평가자로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걸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레이블 되거나 어테이션 된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 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이제 모델의 아웃풋을 직접 이별류하기엔 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인데 뭐 메디컬 도메인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이럴 때 자율주행 같은 경우나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하나하나 다 어노테이션 하는 데에는 뭐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를 LLM을 대체해가지고 이제 평가자로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논문은 두 가지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LLM은 이제 멀티모달 환경에서 효과적인 젖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인간의 선호와 얼마나 얼라인 되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LLM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스텝 1에서는 이제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이제 페어를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픽처에 대해서 뭐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뭐 LLM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뭐 그렇게 이미지와 이제 시퀀셜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것들이랑 이제 페어를 시켜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직접 뭐 라바, 제미나이, GPT와 같은 뭐 프론티어 모델에게 이 LLM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하도록 아웃풋을 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 3에서는 결국에 이게 휴먼 어노테이션과 얼마나 LLM이 생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치가 얼마나 얼라인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로 평가가 되는데 스코어링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지 스코어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페어 컴퍼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을 때 어떤 거가 더 생성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치 랭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이제 아웃풋이 있다고 할 때 잘 된 순서부터 이제 제일 마지막 못한 순서까지 이제 쭉 정렬을 하게 돼서 이것을 이제 LLM이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평가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게 얼라인이 잘 되는지 보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코어링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어슨 시밀러리티 사용하고 이제 페어 컴플레이슨 뭐 어큐레시로 일반적인 뭐 F1 스코어 그리고 리콜 뭐 사용하고 배치 랭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진 디스턴스 기반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스코어 이밸류에이션과 이제 배치 랭킹에서는 좀 더 약한 스코어링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와 좀 더 거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페어 컴퍼런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이 더 얼라인 되는지는 좀 기존의 모델들을 활용을 했을 때 좀 잘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 논문을 보고 이제 LLM에서 졌지라는 것을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LLM에서 졌지가 왜 메디컬 도메인에 특화되고 잘할 것 같냐는 생각을 했냐면 일단 메디컬 자체는 이제 의사들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휴먼 어노테이션 비용이 좀 큰 도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제가 직접 이제 어노테이션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뭐 퍼블릭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비용이 비쌉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할 수 없고, 그리고 의사분들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는 이 LLM 젖지를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구성된 좀 메디컬 레포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퍼블릭 데이터 중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에 맞는 레이블된 뭐 질병이나 뭐 그 진단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강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그리고 보통 그 메디컬 연구에서 모달리티로 사용하는 거가 이제 그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연구했을 때는 이제 뭐 엑스레이밖에 퍼블릭으로 된 이제 진단서가 페어가 된 이제 데이터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를 했고 이번 연도에 CT와 MRI가 추가 퍼블릭 데이터셋으로 나와서 그것도 지금 후속 연구 지금 민정님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엑스레이로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엑스레이 이미지가 이제 AI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 진단서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엑스레이 이미지는 많은데 그거에 페어된 이제 라운트로스 뭐 레이블이나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냥 뭐 이밸류에이션이나 어노테이션 뭐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다 LLM 저지로 활용을 하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좀 잘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노테이션 비용이 그 평가자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것도 프론티어 모델로 이제 스코어링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 이미지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라운트스 레포트를 만들까 했을 때도 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좀 세 번째로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답으로는 좀 더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존재하는 지금까지의 웍들은 다 이제 SFT로 기존에 뭐 데이터셋이 있어야지만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추구해 왔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 단순히 이제 그 레포트를 모방을 하는 것뿐이지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걸 이해하는 쪽으로는 학습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SFT를 활용한 이제 저 그라운드 트루스 레포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LLM 젖지로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그거를 RL 이제 리워드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그 어노테이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즉 이제 이미지만 있어도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성한 레포트에 대해서도 리워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SFT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래를 활용을 하게 됐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GRPU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엑스레이 이미지와 그리고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개의 이제 레포트가 제너레이션 되고 뭐 그중에 LLM 젖지로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그 스코어가 나온 거, 그잘 만든 레포트는 높게 나오고 이제 못 만든 레포트는 좀 낮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리워드를 줘야겠다라고 학습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고 그럼 네 가지의 이제 루브릭, 그러니까 이제 LLM이 평가하기 위한 이제 루브릭을 정의를 했을 때, 뭐 첫 번째는 뭐 좀 도메인 논리지를 넣기 위해서 이 질병을 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병을 잡은 부위가
좀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뭐 정도가 잘 정도가 잘 서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나 이제 좀 더 강하게 서술되어 있는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닌지에 대한 이제 네 가지 루브릭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젖지 모델로는, 그러니까 LLM으로는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었던 제미나이 2.5 프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만든 이제 맷제마 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봤을 때 저 제미나이 2.5 프로가 좀 더 프론티어 모델로 이제 어퍼바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젖지 모델로 좀 더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뭐 다른 오픈 모델에 비해서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아까 정의한 루브릭과 그리고 뭐 오른쪽은 질병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 스코어인데 뭐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좀 더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위에 이제 클로스 모델은 이제 API를 따서 호출을 해야 되는 좀 더 프론티어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뭐 비등하거나 좀 더 낮았다라는 결과로 이제 논문을 내게 됐고, 그리고 뭐 LLM 저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두 가지 컴포넌트가 더 있었는데, 뭐 오늘은 LLM 저치만 보고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LLM 저치를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스코어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이게 뭐 질병이 없는 케이스인데도 베이스라인이었던 구글의 맷제마 모델에 비해서 좀 더 할루시네이션이 잘 잡혀져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레포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 레포트와 얼라인되는 이제 텍스트 생성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서도 저 크롭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은 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그랬을 때도 저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모두 잘 잡은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것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포트와 잘 얼라인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보다 좀 할루시네이션 측면에서 좀 완화되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내게 됐는데, 완전히 논문 자체가 LLM 저지에 좀 의존한 거였다고 좀 리뷰가 좀 세게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휴먼 이벨리에이션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리뷰어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너레이션 된 레포트를 평가하기 위한 이제 의사 평가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LLM 저지를 리워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imperfect, 뭐 프록시다, 뭐 불완전하다라는 위크니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어도 이제 의사가 블라인드 이벨리에이션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휴먼 이벨리에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걸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리뷰탈 과정에서 이렇게 LLM 젖지를 방어하기 위한 세 가지의 실험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컸던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저희 그 저자 중에 이제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임상적인 베리데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인 이제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이 트레이닝을 두고 이제 이벨리에이션만 이제 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베리데이션을 했고, 그리고 이 프론티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셀프 젖지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리워드를 주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리뷰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세 가지 결과 모두에서 좀 유의미한 LLM 젖지를 활용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게 저 테이블 1이었던 이제 임상적인 이벨리에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우리의 LLM 젖지로 활용해서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 좀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사분이 직접 평가를 했고, 이렇게 해서 리뷰탈 좀 진행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그냥 이거를 내기 전부터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원래 LM 저치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인간의 평가도 좀 더 적절히 반영을 해서 냈으면은 좀 더 강력한 우리의 주장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이 LLM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서 일단 휴먼 어텐션 비용이 큰 뭐 여러 도메인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LLM 뭐 프론티어 모델일지라도 그것에 오로지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인간 평가도 적절히 섞어주면은 좀 더 강력한 논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제가 작년쯤에 네, 생성 논문을 쓰려고 네, LLM에서 줬지 뭐 그런 거 네, 해가지고 A/B 테스트 해가지고 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약간 제가 스스로 의심이 들던 게 이게 제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젖지의 성능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당연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는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나중에 유저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거랑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 내가 올바른 저치를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도 뭐 제가 저에 의존을 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바이어스가 컸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설계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하나의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도 이제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리뷰팔 했을 때 말씀드린 크로스 저치를 통해서 여러 이제 LLM 저치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더 완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 이거 핸드크래프트 한 거라서 그거에 반복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논문은 LLM 저치에 대한 거니까 네,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저는 이렇게 나중에 유저 스터디를 해서 이게 온라인에서 얼마 있는지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네, 그럴 그 정도 노력을 이미 들였으면은 네. LLM에서 저치를 왜 쓴 거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작에 네, 해서 보여주면 되지. 네. 그건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유저 스터디 했을 때랑 잘 매치가 됐나요? LLM에서 저지랑. 잘 되던 때도 있고 근데 된다 해도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이런 게 음,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적당히만 높았거든요. 0.7, 네. 8 사이. 음, 그랬던 경우도 있고 한 번은 둘 다 뭔가 제가 이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둘이 음, 상관관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랬던 때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도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GPT보다는. 그래서 뭐 GPT랑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랑 가장 일치했고 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스코어링이 후하다. 뭐 이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아마 또 이제 LLM 차이에서 그런 분포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첫 번째 논문에서 휴먼 프리퍼런스 자체도 근데 사실 바이어스가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서 논문에 어서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거를 어떻게 두 개가 일치하냐라고 또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잠깐만요. 네, 이게 좀 첫 번째 논문은 네, 그 ICM 2014 논문이 그 예, 메인 메시지가 뭐죠? MLLM에서 저지를 뭔가 네. 하면 그거를 하면 이제 인간 선호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봤는데 기존에 이제 이 스코어링 이밸류에이션이랑 이제 그 배치 랭킹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거리가 좀 있었고 이제 페어 컴퍼리슨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더라 이런 좀 결론입니다. 믿을 만하게 MLLM 저지를 해서 저지를 쓰려면 네, 페어드 컴패리슨이 좀 더 좋을 거다. 주요하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 좀 더 프론티어 모델이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한 거고, 어, 2026년 정도요? 예, 이번에 낸 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프론티어 모델이 발전했겠다라는 가정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했다고 한 연구 지금 뭐 같은데 이게 뭐
RM을 써먹고 어떻게 LLM에서 저지를 학습시킨 거란 얘기야? 네, 이게 구조가 핵심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네. 그 GRPU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VLM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개의 응답을 놓잖아요.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 레포터 없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LLM의 그러니까 프론티어 모델이었던 제미나이 2.5 프로에 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해요. 이 네 가지 루브릭을 통해서 너가 스코어링을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잘 만든 것은 뭐 20점 만점이 나오고 뭐 못 만든 것은 뭐 빵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체를 리워드로 이제 VLM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학습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답변은 18점이 나왔으면 네, 네, 20점 만점 중에 18점이 나왔으면 우리 LLM의 저지는 LLM에서 저지가 뭐 17점을 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점 쪽으로 이제 학습을 18점 쪽으로? 네, 이게 그래서 RL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의 응답을 냈을 때 이 자체를 또 그 VLM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몇 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하려는 VLM에 네, 맞아요. 아니요. 그 외부 저기 그 오라클과 같은 저기 좋은 LLM한테 좋은 LLM한테 넣어서 평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만약에 평가가 좋은 쪽으로 이 원래 VLM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스코어링 방향. 그럼 저기서 리포트가 1부터 G가 뭐 3이라고 그러면 3개까지 3개의 리포트가 있었고 네, 뭐 저기 오라클 LLM한테 프론티어 LLM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 17, 15, 19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려는 LLM에서 VLM에서 저기한테 똑같이 리포트 1, 2, 3을 넣어서 네, 나온 점수가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래 사용을 할 때 리워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얘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오라클 VLM에 넣고 걔가 점수를 내잖아요. 그 잘하는 LLM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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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자체를 그 원래의 VLM으로 아래 리워드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MSE 로스 같은 개념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려는 네, LLM에서 저지가 만약에 17점이라고 했는데 네, 저쪽 오라클 VLM은 18점이라고 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강학습이 어떻게 관리, 뭐 어, 리워드라든지 어떻게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이제 이게 오라클 VLM이고 이제 얘가 저희 뭐 그 아래 모델이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얘에 의존을 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거죠. 이제 잘하는 모델에 의존을 해서 걔한테 받아서 그 아래 리워드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래를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아래 리워드를 어떻게 주는 거죠? 약간 아래 리워드 뭐 DPO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아웃풋보다는 이런 아웃풋이 나오도록 토큰 레벨에서 이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거를 키워야 돼. 뭐 확률을 키워라. 뭐 이런 방향으로 뭐 리워드 뭐 뭔가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GRPO 같은 경우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이게 문제가 풀은 그 롤아웃 패스와 네, 네, 그런데 실패한 롤아웃 패스들을 모아서 네. 역시 이거보다는 이쪽이 네, 맞아요.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뭐 DPO나 GRPO 같은 내가 얘기했던 이런 세팅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그래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 맞았고 네, 틀린 아웃풋이 있고 네, 혹은 조금 더 열등한 아웃풋, 우월한 아웃풋 네, 약간 이런 거라면 네, 네,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부터 뭐 3번까지 리포트가 있을 때 네, 네. 그거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점수와 우리 모델이 예측한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 만약에 클로스 모델, 그러니까 프론티어 모델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정을 하는 거죠. 얘가 뱉은 스코어링을 이제 높은 스코어링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정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이제 기존의 VLM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학습시키려는 모델이 네, 실제 나와야 하는 점수는 더더덜도 딱 18점인데 네, 네, 우리 모델은 19점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19점으로 예측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트 했을 수 있고 네, 15점으로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냐면 저희 VLM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평가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메소드에서. 어? 그래? 네.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 모델에 의존을 해서 거기 프론티어 모델에 또 이제 이미지 주고 이제 저희가 생성한 레포트를 주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이제 스코어링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20점이다, 뭐 25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이제 VLM이 생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지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답변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답변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예, 저지는 고정으로 프로즌 되어 있고, 네, 예, 맞아요. 예, 기존에 VLM을 파인 튜닝 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젖지, 그냥 클로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걔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 애들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VLM.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2024년 ICML을 저지 어쩌고 해가지고 이것도 예, 저지 관련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그냥 젖지를, 저지는 예, 그냥, 좋은 모델 저지 맞아요, 맞아요. 예, 맞는 점수다라고 그냥 예, 가정했다는 가정하고, 거죠. 네, 맞습니다. 얘는 모델 VQA 메디컬 도메인에서 VQA를 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거죠. 예, VQA는 아니고 이제 그 레포트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뭐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레포트 맞습니다. 하면 네, 한 틀에서 이제 VQA 맞습니다. 하는 VLM 모델이 네. 거니까 그걸 학습시켰다고요. 아, 네. 그랬는데 VLM에서 저지 뭐 아무리 프론트 모델이라도 걔가 잘했다고 하는 거를 바보로다가 하면은 좀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예, 좀, 딴지를 예, 딴지가 걸렸다. 예,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죠. 네. 그래서 뭐 세 가지의 방법으로 좀 방어를 해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미안해요. 근데 아,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 나무처럼 뭐는 얘기죠? 그 프론티어 모델을 저지로 해가지고 그걸 리워드 시그널로 학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 워킹하는 메디컬 도메인에서 워킹하는 VLM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그 데이터셋 자체가 그 이미지 텍스트가 페어로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비용이 되게 크잖아요. 그걸 뭐 사람이 일일이 어노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퍼블릭 데이터셋에서도 충분히 이제 레포트를 생성을 하는 좀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리포트 생성은요. 네. 그뭐 큐샷 같은 걸로 하나요? 아니면은 뭐 다짜고짜 그냥 리포트 생성해라라고 하나요? 그냥 다짜고짜입니다. 다짜고짜요. 네. 그러면 대충 뭔가 그라운드 truth랑 비스무리한 형식의 혹은 구조의 그런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SFT를 쓰면은 그냥 형식은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디테일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는 좀 더 잘 하지 못하는 또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뭐 템플릿을 모방하는 거로 C로스를 주니까 뭐 웨이트가 그 안에 있진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측면에서도 좀 더 LLM 젖지를 사용을 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 네, 그런 논문이에요. GRP를 썼다 그랬나요? 네, 그랬나요? GRP요? 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GRP는 근데 네. 맞았다 틀렸다로다가 그게 웨이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았다, 틀렸다 보다는 뭐 여러 개 세팅해놓고 그냥 뭐 여러 후보들 중에 뭐 점수가 높은 방향으로 가게끔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를 배제하기보다는 좀 더, GRPO에서의 네, 그 베리파이 RLVR인가 네, Verifiable Reward. 리워드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건 맞았다 이건 틀렸다 뭐 이런 바이너리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수가 됐을 때도 GRP를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윤주열이고요. 오늘은 제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적당히 뭔지는 파악하고 해보자라고
뭐 그런 주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로봇 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데드라인이 가까워서 많이 안 왔네요. 아쉽군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간 내용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랩 세미나를 제가 뭐 올해 초쯤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왔던 논문이 이제 시뮬레이션 속에서 쓸 수 있는 어떤 3D 에셋을 생성하는 논문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3D 메쉬 생성하는 논문은 많은데, 이거를 그냥 시뮬레이션에서 3D 메쉬를 넣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걔들이 뭐 의자면 이게 뭐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수도꼭지면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뭐좀 의자면 푹신해야 되고, 이런 물성들을 같이 예측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제가 좀뭐 간단히 업데이트해서 찾아보니까 뭐쭉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에셋을 생성할 수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그럼 뭐 쿠션이면 이 쿠션이 앉으면 약간 들어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누가 해주는 거냐,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AS 차원으로 제가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공부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에셋 자체로만 어떻게 인터랙터블 하다고, 뭐 인터랙티브 하다고 인터랙션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의 역할이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뮬레이터들이 뭘 지원해 주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정확히 뭔가라고 부터 시작을 하면요. 사실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작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지원해 주는 기능이 많습니다. 3D 에셋을 임포트하는 것부터 뭐 안에 로봇도 넣어야 되니까 어떤 로봇 패키지도 환경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뭐 아이작심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들의 이렇게 학습 프레임워크까지 제공해 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포괄하고 있는 의미가 크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주로 이 물리 엔진을 얘기를 하는 거일 것 같아서, 또는 뭐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리 엔진이고요. 그리고 로봇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또는 아이작심에 들어가 있는 그 가장 많이 쓰던 물리 엔진의 이름은 피직스 엔진이라는 거고요. 물리 엔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트와 여기 현재 스테이트에 작용되는 외력, 그러니까 힘 같은 것들, 내가 명령을 준 힘일 수도 있고, 뭐 중력 같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힘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종합해서 다음 타임 스텝에 어떤 스테이트로 가 있어야 되는지, 이 물체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계산해 주는 게 물리 엔진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관성 같은 거가 있고요. 중력 같은 게 있고, 텐성 같은 거 있고요. 뭐 탱탱볼이랑 그 배구공 이런 거는 좀 튀어오르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접촉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접촉을 통해서 이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까지가 이제 물리 엔진이 해주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작심이 해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소개해 주는데, 사실 물리 엔진이라는 거는 그 중에 좀 하나에 불과하긴 하지만, 뭐 요게 우리가 가장 생소한 거긴 하죠. 여기에 있는 라이팅이나 센서 퓨전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관심 없는 그런 것 중 하나라서, 네, 그렇고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가 사실 뭐 로봇 하는 분들은 요런 상황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천을 집는 건데, 이 천을 집었더니 얘가 그 게임 렉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튀잖아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시뮬레이션 안에서 많이 보실 거고, 이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안 믿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어디 뭐 광고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스 학회 보면은, 이거는 뭐 2년 전 건데 뭐 요런 게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뭘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죠? 저 장난감 공들을 뭐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그냥 공중에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요게 되는데, 요것도 시뮬레이션인데 왜 우리 시뮬레이션은 저 모양이냐?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라는 생각이 뭐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게
지금 2026년인데 이 로봇이 그 천 집었다고 이게 천이 날아갈 것 같은 움직임을 취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접촉을 처리하는 방식이 둘 다 시뮬레이터가 맞고요. 둘 다 어떤 물리 엔진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접촉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직스 엔진이라는 거는 되게 역사가 깊은 거고요. 2004년에 어떤 작은 회사가 만든 거를 2008년에 엔비디아가 인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 최근까지 그 물리 엔진으로 로봇의 물리 엔진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게임은 좀 특별한 제약 조건이 걸리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피직스 엔진은 60 FPS까지 지원해주는 약속 같은 거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빨라야 되잖아요. 매 타임 스텝이라고 했던 게 60분의 1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산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정밀함을 희생하고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게임 엔진이라 해봤자 뭐 사람이 저기 바닥 위로 걸어 다니고 뭐 벽에 못 들어가고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강체에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좀 우선시를 했고,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이 침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음 스텝을 계산했는데 벽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벽으로부터 나를 굉장히 작은 뭐 그 정해진 거리만큼 다시 띄워놓는 그런 좀 사후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로봇이 천을 집으면은 천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침투가 바로 일어났는데 얘를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반대편 로봇 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렇게 떨리는 모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직스 엔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강체 말고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로봇들이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쓰던 로봇들이 간단한 로봇이었고 우리가 픽앤플레이스에서 박스 짚는 거 정도는 이런 엔진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코드 선 꼽기, 선 정리하기 요게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천 접기 요게 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로봇 그 논문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게 그런 이유인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사후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쓰면 안 된다. 하나고. 근데 로봇을 그래서 이제 정밀함이 더 중요해지니까 이 두 번째 시뮬레이터 요거는 시그랍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스 학회는 뭐 뭐 거기도 속도가 당연히 빠르면 좋아하겠지만은 속도가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함을 위해서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얘네가 2020년까지는 그냥 두 방식의 차이가 크게 안 났대요. 근데 2020년에 좀 요런 패러다임이 나왔다고 해요. 요런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매 타임 스텝에 어떤 에너지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 스테이트들이 여기 뭐 다 이렇게 모델링이 돼 있는 거죠. 에너지 펑션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펑션이라는 건 뭔가 테스트 타임에 내가 옵티마이즈를 하겠다는 건데 요 에너지 펑션이 가장 낮은 방향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면은 그게 그 안정적인 상태가 내 물체의 상태다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뭐 요 에너지들 항이 몇 개 있는데 그 항을 어떻게 모델링하냐 또는 그 옵티마이즈니까 이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도 또 여러 개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바꾸는 방식으로 2020년 이후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그래픽스 학회에서는 시뮬레이션 논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이게 게임 엔진은 그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같은 걸 푸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유일해가 또는 어떤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어떤 해가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최적의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이 아래 같은 방식은 내가 정해놓은 함수 안에서의 최소값을 그것도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밀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촉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은 뭐 로그 함수 같은 걸 써가지고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발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애들이 뭐 그 통과하는 일은 거의 절대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게그 시그라프 2020년에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인크리멘털 포텐셜 컨택트라는 저 논문이라고 하고요. 뭐 저 이후로 뭐 죄를 어떻게 최적화하냐, 뭐 얼마나 그 스팔스하게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 2020년 논문 되게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인데 지금은 저게 리얼타임으로 다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어, 요 논문, 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배속을 한 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뮬레이터, 그래픽스 학회에서 이 연구하는 것도 실생활에서 쓸만하다, 리얼타임으로 쓸만하다, 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도 알아가지고 작년 가을에 베타 이게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에서 공개만 한 게 뉴턴이라는 물리 엔진을 공개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피직스 다음 물리 엔진인 거예요. 로봇용으로 만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시뮬레이션 엔진을 공개했고, 요거의 취지가 그래서 그래픽스에서만 쓰던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빨라졌으니까 그거를 우리 로봇 학습하는데 써보자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천이랑 좀 소프트한 물체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었거든요. 요게 2020년 이후로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솔버라고 하는 것들이 물체 종류마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원래는 모든 논문들이 다 내게 좀 올라운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그냥 각 물리 제가 물리 영역이라고 적어놨는데 각 물성에 대해서 다른 이 솔버를 쓰겠다 한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좀 공식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출시된 거는 최근인 것 같더라고요. 4월. 그리고 요거의 또 하나 특징 하나가 엔비디아만이 만든 게 아니라 얘들이 일단 요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디즈니와 좀 협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쯤에 저 요 드로이드 요거 걷는 요거 보셨을 텐데요. 아마 다들. 그래서 이거 디즈니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요 로봇을 학습하기로 해서 공동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로봇이 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하고 싶냐? 그러면은 이미 로봇에 대한 모션 같은 거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워즈가 나오면서 그 애니메이션 디자이너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는데 얘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실생활에 왔다고 로봇처럼 그냥 휴보처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통 튀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다 어떤 시뮬레이션 또는 그래픽스 세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잘 학습했다고 느꼈는지 5월부터 이제 디즈니 월드인지 디즈니랜드인지 가면은 얘네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걸로 학습된 애들이. 네, 거기까지가 일단 뉴턴에 대한 소개고, 이제 이게 끝이긴 한데요. 요거에 좀뭐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이제 뉴턴이란 시뮬레이터를 씁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한테는 너무 딸깍이잖아요. 그냥 환경 설정 들어가서 피직스 백엔드라는 걸 뉴턴 백엔드로 바꾸면은 되거든요. 네, 그거 이상 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뉴턴 안에 기능 중 하나가 엔비디아 워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제가 흥미로웠던 건데, 어, 이게 풀리 디퍼런셔블 한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거를 목표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앞선 저 피직스 엔진은 어떤 컨스트레인들이 있고 이거 아무리 그 다음은 이제 선형방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지만 이 컨스트레인트 같은 게 미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RL 복잡한 거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쓰는 환경이 이 미분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우회하는 이 트릭들을 막 써서 이게 하는 우리 리워드를 모델한테 흘려주는 건데 이게 디퍼런셜 해지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리워드 펑션이 내가 이렇게 탁 쳤더니 10점을 얻었으면은 내가 왜 10점을 얻었는지가 조금 더 좋은 트레이닝 시그널로 가겠죠. 그냥 우리 모델 학습시키듯이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빠르게 쓰면은 또 재밌는 연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뉴턴 엔진을 좀 진짜로 우리 연구에서 많이 써보자라는 거였는데, 왜냐면은 이 엔비디아가 이거를 이렇게 이게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인데, 오픈 소스 하기 전에 꽤나 많은 업체들이랑 요거를 같이 테스트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로봇 회사들을 잘 모르는데 스킬드 AI는 GPU 정밀 그 렉을 조립하는데 로봇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전 엔진들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밀한 엔진, 정밀한 조립을 하려면은 좀 좋은 그 엔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 뭐 그 로봇 손 천 잡으면 날아가는 그런 걸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몰랐는데 삼성 냉장고 아까 케이블 꼽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로봇 그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근데 삼성 냉장고에 케이블을 꼽는 거를 또 삼성이 뉴튼 요 엔진을 써가지고 했대요. 이렇게 기사들이 엔비디아가 낸 그 블로그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삼성이 한 거래요. 써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야. 근데 삼성의 로보틱스 팀이 한 건지 아니면 저 냉장고 만드는 애들이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여튼 연구소에서 로봇 하는 거예요. 네, 로봇 냉장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공장에는 이미 로봇이 쓰이고 있잖아요. 아마 거기 그런 데서 쓰는 걸 것 같아요. 게임플레이 짜리 뭐 구멍에 맞춰서 딱 끼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그를 끼는 거. 케이블 조작이.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냥 그 선을 잡는 거조차 일단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케이블이 엉켜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뭐 꼽는 것도 포함. 예. 그래서 이게 피직스 엔진에서 안 되기로 유명했던 거고, 어,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태스크도 대충 비슷한 건데, 이게 픽앤플레이스여도 이렇게 천으로도 해보고 좀 말랑한 거로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거 좀 적극 활용하면은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좀 로봇 위주니까 아직 뭐 그냥 제 아이디어 던지는 거긴 하지만 이미지 비디오에서도 이 환경이 좀 디퍼런셔블 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비디오를 예를 들어서 만들고 거기서 뭔가 피직스 시그널을 얻을 수 있으면은 이것도 좀 뭐 아직 제가 완전히 생각은 안 해본 거지만은 좀 더 괜찮은 트레이닝 시그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대충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요 뉴턴이라는 게 꽤 좋은 것 같다가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뭐 그런 거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발빠르게 좀 이런 다양한 연구를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사실은 로봇 연구하는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했던 메시지는 이게 진짜 좋다랑 요 환경이 이제 디퍼런셔블하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액션 트레젝토리가 있었으면은 어떤 순간에 딱 그 리워드 뭐 성공을 해가지고 리워드 1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함수 안에 이제 그 리워드 안에 내 모델이 있었을 거고 아 아니다. 하여튼 XT 플러스 1에 딱 도달해가지고 내가 리워드 1을 받은 건데 T 플러스 1을 되기 전에 그게 환경을 한번 통과한 거잖아요. 환경이 E면은 E 괄호 열고 XT가 들어간 거잖아요. 뭐 거기 플러스 액션이겠지만은 그리고 액션은 우리 모델이 만든 거겠지만 근데 그 함수가 미분이 안 돼가지고 그 논문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리인포스 그 논문에서 아마 그레디언트 그거 하여튼 뭐 트릭을 써가지고 환경을 미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를 쓰는 게 다 RL 알고리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미분을 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떤 구석 때문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훨씬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하여튼 넥스트 스테이트로 가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써먹은 예시 코드나 뭐 뭔가가 있나요? 아, 알든 모르든 뭐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가지고 누군가 좀 발빠르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그 활용 예시는
안, 뭐,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큐멘테이션 정도만 있습니다. 소개 문서나 뭐 테크리프트 같은 데서 저게 저런 얘기나 저런 주장이 뭔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저 얘기는 출처가 예, 이거는 제가 엔비디아 그 아이작 시뮬레이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 겁니다. 워프라는 프로젝트가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다. 아이작은 옛날 거잖아요. 아이작은 아이작 시간 옛날 거 아니에요. 그게 요 패러다임 안에서 아이작 심은 계속 가는 거고요. 이름이. 거기 안에서 그 제가 오늘 물리 엔진이 바뀌었다고 한 거는 그 안에서 피직스라는 게 뉴턴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나? 여긴 없는데 워프는 그 뉴턴 안에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물리 엔진에서 얘들이 추진 중인 또 별도의 기능. 내부의 뭐 하위의 세부 기능이요. 네, 뉴튼 내에 있는 그 하위 세부 기능이 월프예요. 네. 그래요. 그럼 아이작 심은 뭔가 좀 패키지 전체 패키지나 전체적으로 브랜드 네임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좀 설정한 브랜드 네임 같은 거 아이작 심이라는 게 네. 그 안에서 여러 모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리 엔진이라 불리는 조금 굉장히 중요한 모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피직스를 썼으나 그거를 이제 뭐 작년부터 썼다고 하고 올해 비로소 뭔가 관계된 저거 뉴튼으로 바꿨더라 네. 엔비디아가. 네. 그런데 그 뉴튼 안에 그뭐 월프라는 네. 뭔가 이제 부가 기능이 든 세부 기능 같은 게 있어서 얘가 저런 어떤 뭔가 환경과의 뭔가에 그렇게 해가지고 디퍼런셜한 뭔가를 해주는 좀 핵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낸다. 그런 정리하면 되죠. 네. 워프가 무슨 효과를 내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이 워프라는 거는 이 엔비디아에서 우리한테 어떤 기능으로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fully differentiable한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싶고, 그리고 뭐 너희들한테도 너희들이 쓸 수 있게 좀 해주겠다. 엔진이나 모듈로 해가지고 만든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 중에 하나가 월프라는 어떤 이름의 그거예요. 시뮬레이션 환경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프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 미분해서 쓸 수 있다.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꽤나 혁신적인 거라서 왜냐면은 이런 시도들이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환경을 미분할 수 있다는 가정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굉장히 뭐 쉬운 환경들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미분 누가 봐도 가능해 보이는. 네, 뭐 이런 고급 시뮬레이터에서 해준다는 건 꽤 큰 발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디퓨전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 나왔을 때 막 그거 가지고 막뭐 이것저것 뭐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다 달라붙어 네. 쏟아졌듯이 얘도 지금 뉴턴이라는 게 지금 공개가 된 마당에 네. 머지않아 이 뉴턴 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한 논문들이 또 볼때같이 쏟아질 전망인가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연구실의 분위기로만 보면은 일단 시뮬레이션은 그냥 갖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한 기능에 뭐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얘가 시뮬레이션 환경이 훨씬 더 좋으면 네. 그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게 훨씬 그냥 답잘 득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허접한 시뮬레이터에서의 데이터를 썼을 때보다 네. 딱 바꾸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그거 용어도 있었는데 제로 뭐시기 뭐 그런 거 제로샷보다 조금 더 고급진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심투 리얼 갭이 없는 그 상황 그걸 목표로 하는. 네. 이게 그런 거를 핵심 표방하고 있는 거로 나온 거고요. 네. 좋아요. 근데 아마 그냥 이 물리 엔진이 해결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이 회사들이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걔네들은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에 엄청난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랑 공장이랑 자기들 공장이랑 진짜 똑같은 시뮬레이션 공장이 있어서 이런 걸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세미나에서 말했던 그 인터랙티브한 3DS 만드는 것도 역시 좀 또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좀 쉽게 만드는 그 지난 몇 주 전에 재성 학생이 발표했다는데 그 이렇게 리얼 월드 이렇게 스캔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타겟 오디언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이 로봇 쪽도 그냥 이런 것도 똘똘하게 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금방 풀릴 수 있겠네요. 뭐 5년 안에 큰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게 뭐 하나 진짜 너무 수다 다 풀려버리면 너무 할 게 없잖아. 네. 에이전틱 AI를 연구하는 것도 약간 연구하기도 약간 짜친 것 같고. 네. 네. 이미 뭐 작년에 하고 다 끝난 거 같죠? 그것도 에이전틱 AI 뭐. 핵심적으로 뭐 터보 콘트 같은 거, 윈도우도 어테인션이 뭐 플래시 어테인션이 뭐 약간 그런 뭐 음.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걸로 평면 승부로 하자니 그거 진공 승부를 하니 그것도 굉장히 빡시고 성과가 되니까. 이미 앞으로 10년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네, 다음 먹거리 나오면 그것도 공부하고 논문 쓰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가 그나마 만만했던 거 아니에요. 얘네들 뭐 학습 데이터 놓고 그래? 이렇게 안 돼?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이건 깔짝 요거 했다 뭐 깔짝 저거 했다 그러면서 좀뭐 논문도 내고 발전이 그렇게 뭐 완전히 안 되진 않지만 결국 더디게 되면 좀 오래 우리가 못 풀 수 있을 텐데 딸까 풀려버리고 AI 연구자들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피지컬 AI를 그렇게 말하고 바지만 나오는 거 비춰가지고 AI AI for Science가 있는데요. 라고 약간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사이언스는 언제나 돈이 됐던 적이 없잖아. 핵융합이 되면은 힘드나요? 스페이스X 돈 되니까 혹시 자연과학인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을 전공하겠다고 무슨 요새 뭐 물리과 가냐고 어디? 그건 사람이 어딨어? 그게 뭐 가기 싫어서 안 가거나 그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그런 이렇게 건덕지가 있는 쪽을 갈렸다 보니까 약간 자연대에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네. 나중에 취업이나 뭐 본인의 커리어 솔직히 먹고 사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뭐 AI가 그나마 잘 나가니까 AI 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할 게 일단 뭐 거의 뭐 자유강이 일단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오고요.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내 관점. 네. 거의 마지막 지금으로서는 거의 선택지 없는 유일한 선택지에 해당하는 도피처다. AI 연구자들이 그나마 깔짝깔짝 할 수 있는. 뭐좀딴 얘기였는데 너무 막 똑부러지기 너무 좋은 게 한 방에 나와버려서 네. 진짜 좀 그래도 5년 동안 어떻게 열심히 저기 콩고물 먹어야죠. 다 풀리기 전까지. 무전까지. 다 풀리기 전까지는. 네. 이게 5년이나 가면 저런 거 보면 이거 5년 못 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패배자적인 얘기를 누가 해서 미안한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당장 뭐 사회는 저런 거좀 빠르게 쳐다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